네,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혜입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 이상민 장관 때였죠. 올해 결산까지 지방세 연구원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박사들의 연구 결과를 행정직원들이 평가를 조작한 사건, 그리고 여기에 잇따른 형사 고발, 심지어는 부원장과 간부들이 주임, 29살짜리 주임을 상대로 내가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신고까지 하는 말 같지 않은 2차 가해를 벌였던 일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그렇게 했던 주임이 했던 인터뷰 내용부터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원 조사에서 김 씨는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해달라, 살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짜 후회되는 게 진짜 말을 너무 잘 들었어. 맞으면 맞는 대로, 욕 먹으면 먹는 대로, 잘못된 걸 말한다고 잘리면은 나는 떳떳하게 나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저렇게 연구원과 행정안전부가 2차 가해까지 해가면서 두들겼던 저 29살의 주임은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네, 고인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명복을 빌고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의원님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건 저는 장관님만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행안부가 2차 가해에 동참했다는 말씀은 조금 더 사실 좀 확인이 필요한 것 확인을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네. 자, 지금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저희 김민재 차관께서 이 과정을 훑어보시고 또 노동조합하고도 긴 시간 면담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고인에 의해서 지방세 연구원의 평가 조작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간부 4명이 고인을 상대로 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무법인에서 확인하고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하루 만에 바뀐 거, 이거 지금 장관님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을 통해서 진상을 분명히 밝힐 건데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네, 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만, 예, 지방세 연구원과 관련돼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걸 추진 중이시죠? 네네.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뿐만 아니라, 예,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행안부의 관련 과에 대한 감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당시에 행안부가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관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장관님, 있는 그렇지 않은 과에서 게요. 자, 지방재정세제실이 뭐 기관을 뭐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말을 해올 텐데 사사건건 개입해왔던 흔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평가 조작 사건이 터지고 나서 5월에 지방세 연구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단체 협약이 지금까지 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담당 사무관이 정년 3년 남은 경영지원실장, 경북도청에서 30년 일한 공무원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왜? 노조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리고 담당 과장은 심지어 배임을 운운했답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 때 과장이라고 하지만 노조를 만들자는 노조원들하고 단체 교섭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로 정한 게 이게 배임 사안입니까? 이게 지금 행안부의 태도예요. 게다가 올해 7월 이재명 정부 때죠. 단체 협약의 조건으로 원건에 뭘 걸었는지 아십니까? 전 직원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지부장을 교체하면 노조를 만들어주겠다. 이따위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연구원의 실태인 겁니다. 올해 7월에 벌어진 일이고요. 지방세 연구원의 인사에 관여한 것만 말할 것도 없습니다. 행안부의 허락이 없으면 채용은커녕 기존 직원의 인사 이동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 24년 6월에 이사회에 보시면, 예, 행안부 혁신안 마련 전까지는 조직 개편, 정기, 채용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행안부 지시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연구원 행사도 축소하라고 행안부에 전화 한 통 받고 원장이 축소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고인을 괴롭혔던 간부들의 뒷배 역할을 행안부가 했다는 게 충격적인 겁니다. 이 내용, 권고안의 제보 내용 한번 보시면요. 고인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던 4명의 간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원장이 직위를 해제합니다. 해고도 아니고 그냥 직위 해제예요. 그랬더니
행안부가 작성해온 권고안입니다. 이 내용이 보시죠. 다만 피신고인들에 대해서 신고인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보직 해제하고 직위 해제한 것이 지나치다라고 그만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부원장 보직 해임됐던 자는 부원장으로 복지를 시켜서 퇴임을 시키고 나머지는 심지어 성과급이 잘 나오도록 성과 등급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나오신 사진도 한 장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장관님이 하신 지방세발전위원회입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받는 위원회인데 여기에 고인을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 현재 평가 조작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직장 내 괴롭힘 하루 만에 뒤바뀌었던 사건의 가해자가 이 사진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고인이 어떤 심정을 느꼈는지 카톡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 사진을 보고 나서 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땡땡땡이 왜 저기 있어요? 25년이면 점점점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도 있고 A도 있고 C도 있고 B도 있고 뭔가 있나 보네요.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뜨거워지네요. 아무리 지방세연구원을 개혁하려고 노력해도 심지어 이재명 정부에서조차도 이런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이 고인의 얼마나 그 답답한 심정이었을지 정말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뭐 위원은 규정에 따라 외부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명단에 지금 이 가해자를 올린 자를 행안부 내에서 반드시 찾아내서 이거 문제를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고 연구원의 인사는 물론이고 행사까지 간섭하고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지금의 모습이고요. 결코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로 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술을 규명해 주시고 책임을 물어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서 최소한의 A를 갖춰주실 것을 장관에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 지방세 얘기 좀 계속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워낙 어려운데 행안부 지방세제가 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급주택 같이 행안부가 명확한 기준을 주질 않아서 지금 집행기관들이 애를 먹는 경우도 있고 수십억 원이 넘는 주택들이 고가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정받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고요. 네네. 조세심판원에 행안부 출신들이 많은 건 아시죠? 근데 이게 지금 국세 같은 경우는 21%인데 지방세는 24년도 인용률이 무려 50%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문제 있는 대로 말하면 절반 정도는 문제가 있네요라고 좀 조세심판원에 판정을 해줄 정도로 판단 자체가 좀 엉터리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최종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금이든 법적 안정성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블로그 글 한번 보시죠. 집을 산 지 5년이 넘었는데 5년 지나서 갑자기 취득세를 300만 원이나 더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행안부가 유권 해석을 다시 해보니까 취득세 부과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지만 이 유권 해석이 2023년 8월에 나왔는데요. 장관님, 이거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언제 물어봤냐면 2019년에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 관계 법률 처리 지침에 따르면 90일 안에 무조건 답을 해주게 돼 있는데 무려 4년의 시간을 끈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지금 세금을 더 늘리라고 하면 이 정부의 부담이 되니까 밀어놓고 있다가 2023년이면 이제 세수 펑크로 한창 난리가 날 텐데 윤석열 정부 때 세금 올릴 때를 쥐어짜다가 여기를 찾아낸 것이 아닌가 좀 의심이 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해서 5년이라고 하면 2018년부터고요. 이때부터 새로 입주한 세대 수가 무려 5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 5만 가구들이 해당 사항이 지금 있는 거고 여기에서 벌써 100건이 넘는 이의 제기가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100건이 아니라 심판 청구 500건을 포함해서 벌써 한 800건 가까운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있는 중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책임을 좀 물어주시고요.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있어서 하나 좀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안부가 23년 3월부터 정비 사업할 때 발생하는 비조합원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분양가액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오르게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 10년씩 걸리는 일인데 10년 전에 세워놨던 계획이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7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의 모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8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라는 난리가 나서 로펌에 100억을 주고 계약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었는데요. 1분 더 마저 쓰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데 조합원 중 한 명이 행안부에다 문제 제기를 하니까 행안부에서 듣더니 이거 문제가 있네요라고 하면서 이 시행을 바꿨던 2023년 3월부터 3월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과거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건 잘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3년 3월 이후에 24년 12월 요 사이에 이미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 사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세무사들이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선생님들 세금 많이 내셨는데 제가 세금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행안부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서 돌려주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무책임한 해석과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셀 수 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세금 날벼락을 먹고 불복 절차, 소송까지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불이익이 발생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법 개정을 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서 경과 규정을 신설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지자체에 협의를 해서 지자체장들이 직권으로 그 기간에 발생한 취득세 추가 부담금에 대해 부담분에 대해서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한 책임을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네, 장관님, 과거사 정리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진화의 권고사항의 점검 및 관리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네. 진화의 1기가 2010년에 종료됐는데 15년 됐습니다. 지금 이행률이 86%, 누가 보면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1기 전체 진실 규명 신청 10,000건 중에 90%가 6.25 전쟁 전후 그리고 일제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30살 먹은 사람은 45까지 견디겠습니다만 80살에 이걸 받고 지금 95까지 살아 계셔야 되는 건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국가폭력 등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연좌제 등 때문에 한 40-50년 말씀도 못할 때 2000년대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이행 의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향에 금정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학살 사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153명 이상의 고향 파주 주민들을 부역자나 그 가족이란 이유로 고향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법으로 집단 총살한 뒤에 굴에 안매장한 사건입니다. 이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다 2000년 넘어서 겨우 입을 열어서 2007년에 1기 진화에서 일부 희생자들의 진상이 규명이 됐습니다. 당시 진화가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금정굴 지역에다 평화공원을 설립하라고 경찰청과 고양시에 요구를 했고요. 근데 18년이 지났는데 지금 부지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LH가 탄현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세우면서 금정굴 부지 700평방미터 중에 500평방미터만 수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놔뒀습니다. 이거 반쪽을 낸 거예요. 해야 되는 지역에. 그래서 고양시하고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이 LH랑 국토부를 상대로 얘기를 했는데 LH는 그건 우리 것도 아니고 공공주택 사업 요건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국토부도 LH도 소관기관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진화의 권고사항은 국가기관이 함께 노력을 해서 맞춰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과거사 정리법에 따라서 행안부가 뭘 했는지 질의를 했더니요. 3번 보시면 답변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예, 심의는 개최하지 않았고요.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매년 똑같은 답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금정굴 인권평화재단과 유족들 보니까요. 지금 벌써 배우자 송기순, 이경수님은 사망을 하셨고요. 자녀들도 사망을 합니다. 무려 지금까지 9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한섭, 이용동님은 2025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18년 전이었으니까 이분들 살아계실 때 다 볼 수 있었던 일인데 지금 못 보고 지나간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행안부하고 경찰이 이런 점검에 너무 좀 형식적이라고 보이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평화 인권 교육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경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경찰청 내부 전산망인 과거사 코너에 게재했다라고 해놨는데 이 코너가요 2019년에 없어졌습니다. 근데도 2025년에 같은 답을 행안부도 하고 경찰청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암군 민간인 희생 사건 이런 걸 보시면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갈 때 경찰청이 버젓이 답변을 했는데 홈페이지 찾아가면 없어요. 저희가 문제 제기하니까 불이 나게 9월 22일에 진화의 결정문을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의원실이 얘기해도 고쳐놓는 수준인데 행안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행안부가 지금 중간에 서셔서 이 법적인 근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기 진화위에서 이걸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진화위 권고사항 총괄 관리 점검 기능을 통할해서 국무총리실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을 내놨는데 행안부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킥보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보도부터 킥보드 네, 네. 관련된 얘기 보도부터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의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만 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다친 본인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엄격한 면허 인증 절차와 안전교육 강화가 시급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들 무면허 지금 전동 킥보드 운전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 사고 4건 중에 1건이 16세 미만 무면허 운전 때문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000건이 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500건이 넘게가 지금 16세 미만 무면허에서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사망사고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에도 청소년들 무면허로 다치고 심지어 사망까지 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게 우리 애들 눈앞에서 전동 킥보드 좀 치워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도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허가 없어도 뭐 이래저래 피해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원인이 뻔히 보이는데 모빌리티 담당 부처인 국토부하고 운전면허 단속기관 경찰청은 그 개인형 이동장치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권한이 없다라고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동안 500명이 넘는 16세 미만 아이들이 이미 작년에 다쳤고요.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시행령도 지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시는 행안부 장관님께서 좀 나서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에 따라서 안전기준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 조정하고 안전관리 지자체 업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장관이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이 명확한 좀 안전 기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는데 지금처럼 법과 소관이 모호해서 우리 아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빠른 관계 부처들의 협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뭐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하고 뭐 법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행안부가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운전자 단속이나 최고 속도 하향 같은 변죽을 올렸는데 이건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타는 사람들의 입장인 건데 사실은 이거 렌트하는 업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영상 하나 좀 볼까요? 질의했던 거 있는데. 필요하긴 한 거예요? 법적으로 고객님 네. 16세 미만은 운행할 수 없고요. 네. 운동기 이상 면허가 있으셔야만 운행 가능하신데요. 네. 면허 등록 없이도 대여는 가능하세요. 네. 면허가 없는데 면허 없이 대여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희한한 답변을 그냥 하고도 그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아이들이 불법 영향으로 내버리고 다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다각도로 잘 살펴서 좀 봐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법을 제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개인용 이 이동 장치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겠습니다만 그 법 제정에 앞서서도 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그 부처들하고 기관과 이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속도를 25km에서 20km로 하향하는 시범 사업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킥보드 그 운영 회사, 전동 킥보드 운영 회사들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 해봤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 최고 속도 하향하는 방법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풀어주시고 시작하죠. 제가 지난 10월 3일에 KBS 보도했던 뉴스인데요. 행정안전부가 발령하는 폭염 위기경보 역시 역대 가장 길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의 폭염특보에선 제외되거나 심지어 호우특보가 내려지며 더위가 꺾였던 곳도 있었습니다. 현행 폭염 위기경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행안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는 폭염 전문가가 사실상 없습니다. 2021년부터 폭염연구 책임자로 일한 전문임기제 연구원에 대해 최근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행안부는 전국 단위로만 내기 때문에 폭염 경보를 냈는데 기상청은 지역 단위로 호우 경보를 따로 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폭염 경보를 대비하면서 동네 호우 경보를 대비해야 되니까 비가 오는데 폭염 경보를 관리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폭염 연구자라고 한 사람 있었던 사람을 지금 이제 보니까 탁월한 성과도 없고 뭐 자기들이 총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연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폭염 연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립재난연구원에 질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내용을 몰라갖고 자기들이 해고했던 이 박사에게 전화를 해서 자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게 지금 재난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폭염 자료를 어딘지 못 찾아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팀장 같은 경우는 하천 방제 전문가로서 지금 폭염하고는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KBS에서 관련돼서 재난연구원에다가 뭘 물어보려고 기자가 연결을 해달라고 하니까 방재연구실장이 자기가 대답할 수 있다라고 전화를 받아서 답변을 하나도 못했다는 겁니다. 토목 전공자라서 폭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재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A 박사 같은 경우 24년도 수행한 연구과제는 외부평가에서 94점을 받아서 방재연구실 기본과제 중 1등을 했는데도 탁월한 성과가 없어서 해고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내용인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이기 때문에 폭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후임자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연구원 내 유일한 폭염 전문가를 해고한 과정과 상황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살펴주시고 연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임기 만료에 의한 네, 재계약이 안 된 거죠. 네네, 재계약이 안 된 예, 거죠. 뭐 해고란 표현은 그 대책까지 잘못했습니다. 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질의에 앞서서 일단 국정자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 배문찬 대표 이사님 마이크만 잠깐 들어주시고 전문가 의견을 잠깐 좀 듣고 싶으니까요. 예, 좀 이따 화면 보시고 제가 여쭤볼 때 답변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 사고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되고 나서 한 번 더 큰 불꽃이 뒤에 나는 장면인데 뭐 시간상 생략했고요.
처음 작은 불꽃이 튄 직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모습 봤을 때 배터리팩 교체 시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좀 하시고 사람들을 뽑은 겁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경쟁 입찰이었고 사업자가 감리와 같이 인력을 투입한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고 다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배 대표이사님 지금 UPS 공급하신 업체니까 지금 화면 보셨을 텐데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배터리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폭발이 일어난 건 저희도 아는데 왜 저런 폭발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또 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면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원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국정자원 건물 내에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진화 장비가 얼마나 있고 화재 진화 매뉴얼은 따로 있습니까? 화재 대응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화재 사례에 따른 케이스도 나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식 소방 인증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인증한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소화제가 5개가 있어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는 방마다 하나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소화제와 천장에서 내려오는 지식 소화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